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인데 그런데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앞에서 뭘 했나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뭐 지금 아는 거는 뭐 얘기 드리는 거는 아는 것 같아도 도대체 앞에 뭘 했나 이걸 또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 맨 처음에 뭐가 나왔죠? 뭐 제조소 등하고 나왔죠? 뭐 제조소 그리고 저장소 취급소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거 하기 전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위험물 다루는 거 인류서부터 육류까지도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가 뭐가 있고 쭉 지정수량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위험물을 다루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러다 보니까 제조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막 기준이 있었잖아요. 뭐 거리를 얼마큼 뛰고 막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각종 저장소, 취급소 관련해서 뭐 옥내다, 옥에다, 뭐 탱크다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일정한 뭐 규격 같은 거를 쭉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왔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됐습니까? 허가를 받으라 했죠. 누구 허가였죠? 시도의사의 허가를 받는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예외적으로 또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 있는데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변경허가 안 받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배품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이 하는 거. 그게 어떤 주택 그리고 농수축 20배 나왔었죠.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요. 또 완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완공검사 받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탱크 성능 안전검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거쳤죠. 그리고 완공검사 받죠. 그리고 완공검사 받고 났으니까 이제 그 뭐 제조도 하고 저장도 하고 뭐 취급하면서 뭐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관리 이게 필요한 거. 그래서 안전관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요. 맨 처음에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긴장하면은 이게 큰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것만 보이고 또 자꾸 암기도 자꾸 혼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고 아 이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가고 요때 어느 내용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외워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로서 정리를 하고 뭐 이러면은 뭐 고득점하고 그럼 여러분 앞일도 열리는 거예요. 앞길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그리고 크게 뭐 어떤 넓은 시야로 가서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험물 안전관리 누가 책임입니까? 관계인이 책임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쪽에 거기 어디였었죠? 시설 여기 어떤 여기 화재 예방 뭐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때 관계인 막 나왔었잖아요. 그 앞에서 나왔었죠. 관계인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러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의무가 뭐가 있다. 왜? 뭐 정확하게 어떤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뭐 여기 타이틀은 어떤 안전관리다. 안전관리인데 그런데 이 의무를 누구한테 부여했냐? 그게 바로 관계인한테 부여를 했다. 관계인한테 부여했는데 관계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법대로 유지 관리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점잖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했죠? 그 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맞게 어떤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라. 누구한테? 관계인한테 이런 의무를 부여했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이어져 나왔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허가권자 또 그리고 어떤 소방 관련되는 실무 책임자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죠? 뭐가 잘못했으면은 이거 수리해, 이거 개조해, 이거 이쪽으로 옮겨 이런 명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인은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수리 그리고 개조 그리고 이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시도지사가 그럴 수가 있고 시도지사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시도의 어떤 포괄적인 소방 책임자죠. 그리고 소방본부장 서장은 어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었잖아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실무 책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부장 서장이 또 이거를 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장, 군단장 그런 사람이 뭐 전방에 가서 막 부대를 막 지휘하고 무슨 뭐 총들 가서 싸우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후방에서 컨트롤 잡아주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 현장 지휘관이고 또 밑에 뭐 대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넓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항상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계인한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관계인도 이 분야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뭔가 자격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유지 어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그자한테 일정 부분 책임을 맡겨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네가 여기 관리 책임자야.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열과 성을 다해서 안전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명칭이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자인 거예요. 이 사람 명칭이 바로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자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책임이 중요해요. 책임을 부여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 책임을 물을 때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 생기는 거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방시설법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었죠? 여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있으면서요. 틀은 비슷해요. 일정한 자격자 중에서 선임, 임명시키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임했다고 신고도 해야 돼요. 그 얘기가 바로 밑에 그냥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잖아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일정한 자격자 중에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선임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큰 틀 안에서 보시면은 결국 같은 어떤 유형의 업무를 하는 게 소방안전관리자고 그거는 소방시설법이었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다. 이렇게 보시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근데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자격자가 일정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다. 아무나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소방시설법 얘기 들어볼까요? 거기 어땠습니까? 특급, 1급, 2급, 3급. 그래 놓고 여기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 뭐 되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위험물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이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죠? 1유서부터 6유까지 있었잖아요. 다 이런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막 뭐고 뭐 지정수량이 뭐고 계속 떠들었던 거예요. 시험도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봅니다. 여기 자격자를 세 파트로 나눴다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2번, 3번은 서로 유사성이 있고 1번 한번 봅니다. 1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관련되는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험물 안전관리자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앞에 위험물이라는 말은 제가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뭐가 있었죠? 기능장. 기능장은 현장에서 실무 업무를 하는 꼭대기인 거 아닙니까? 기사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었죠? 위험물 산업기사도 있었죠. 산업기사도 있었고 또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도 있어요. 기능사도 있군요. 기능사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은 또 앞서가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기능장도 있고 산업기사도 있고 기능사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왜 기사는 없습니까? 그러는데요. 위험물 관련해서는요. 기사는 없어요. 산업기사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그렇게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통상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소방설비기사 있죠? 소방설비 산업기사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면요. 위험물은 산업기사만 있고 위험물 기사라는 건 없어요. 그 오래전서부터 이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생각 같은 어떠냐면요. 기능장은 기사하고 동급으로 봐요.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 보면요. 근데 위험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장의 어떤 경험 같은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능장은 대본의 기능장이 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어떤 경력을 쌓아갖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 생각으로는 기사는 안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 놓고 어떤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까? 잘 앞에 보세요.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모든 위험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위험물이라는 거는 이거를 얘기 들어보세요. 뭐냐면요. 1유서부터 6유까지 다 된다는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그 위험물을 1유서부터 6유까지만 얘기하고 또 각 품목마다 지정수량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 번 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는 어땠었죠?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교육을 이수했다. 근데 그 교육 이수한 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보세요. 세 번째는 소방공무원 경력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경력을 얘기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경력은 어땠었죠? 일정한 기한을 정해놨죠. 그게 바로 3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년 이상. 이럴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위험물에 대해서 어떤 취급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취급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여기 취급 자격은요.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땠죠? 사류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사류 위험물만 그렇다. 사류가 어땠습니까? 인화성 액체, 사인화. 그래서 어떤 특수 인화물서부터 해서 뭐 1석유, 2석유, 3석유, 4석유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였죠.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볼게요.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자 관계인이 선임한다. 근데 아무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가 된다. 그런데 어땠죠? 관련되는 국가 기술 자격을 셋으로 픽스를 시켰어요. 기능장 그리고 여기는 기사라는 건 없고요.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 이때는 어땠죠? 모든 위험물이니까 1류서부터 6류까지 전부 다. 그런데 어떤 안전관리 교육, 청장이 하는 교육을 이수했다. 그러거나 모든 공무원이라 소방공무원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일 때는 4류 위험물에 대해서만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체계는 지금 얘기하는 체계는 소방시설법상에 특급서부터 3급까지 이어지는 체계하고는 사뭇 달랐잖아요. 거기는 복잡했지만 여기는 비교적 간단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럼 이런 사람 중에서 뭐 적당한 사람을 선임을 한다. 선임한다는 것은 임명해서 업무를 보게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시설 체계는 요 체계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기 이렇게 선임을 하는 시점이다. 선임을 했잖아요. 물론 선임할 때 누가 선임하냐면 관계인이 선임한다. 누구 중에서 이런 자격자 중에서 선임한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선임하라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해임된 날, 잘린 날, 여기서부터 30일 이내 선임을 하라 그랬잖아요. 30일 이내 선임을 한다. 그리고 선임했다고 해서 끝납니까? 선임하고 나서도 선임 신고를 해야 돼요. 선임하고 선임 신고 안 하면요,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임 신고를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했다고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밑에 나왔다는 거죠. 밑에 나왔는데 그럼 누구한테 신고하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신고한다. 누가? 뭐 관계인이 신고한다. 이 내용 체계 자체는 30일하고 14일로 이어지는 선임과 선임신고 체계는 소방시설법상의 소방안전관리자하고 똑같이 흐르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뭐냐면요. 내가 만약 어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됐다가 내가 거기 잘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 뭐 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 본부장 서장한테 내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 퇴직 사실을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첩상에다가 어떤 해임됐다고 확인 도장이란 이런 거를 찍어줘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과거에 어땠냐면요. 저도 소방안전관리자 이거 오래 했었는데요. 이렇게 내가 만약 관뒀거나 그랬을 때 거기 어떠냐면요. 회사에서 요거를 어떤 이게 선임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관계인이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거 싫으니까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내가 본인이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사실 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3번과 4번은 가볍게 한번 말로 얘기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그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있죠? 뭐 회사면 회사 사장도 있고 뭐 임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동료도 있고 직원도 있죠?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뭔가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뭐가 잘못된 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직장 상사한테 이거를 보고를 해요. 그러면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요.
야,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해? 돈 들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묵살을 많이 했고, 또 재차 얘기하면은 뭐 인사상 불이익이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서 어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어떤 거기 의견을 존중해 주라고 얘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고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법령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또 뭐라고 했죠?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안전관리자 또는 직무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어떤 이랬잖아요. 아닌 자는 뭐가 그랬죠?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 이 사람이 어떤 휴가를 갔거나 장기 여행을 갔을 때는 직무대리자를 지정을 해요. 그 사람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해야 된다. 왜? 뭐 여기 위험물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은 위험물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문가 지시받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이어지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다음 보시면요. 안전관리 대행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인데 여기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물론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땠죠? 뭔가 기업 형태로 해서 뭐 이런 일정한 기관을 지정해 놓고 그 기관에서 업무를 봐주면은 굉장히 편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방시설법 얘기를 드려볼게요. 거기 어떤 게 있었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대신 해주는 기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틀 자체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여기 소방 안전관리 그 업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안전관리 대행해주는 기관이 있다. 안전관리 대행해주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에는 어떤 관련되는 자격 그리고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은 뭡니까? 대신 업무를 행해주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용역계약 체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을 받겠죠. 그럼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어떡하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라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어떤 전문기관한테 맡기는 게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취지에서 안전관리 대행기관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관리 대행기관 아무나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 대행기관 하고자 할 때는요. 지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지정받냐면 제가 줄여서 청장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청장한테 지정을 받아야지 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일정한 규제, 틀 속 안에서 이런 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지정을 받는데요. 근데 아무나 또 여기 대행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요것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랬죠? 탱크 시험자로 등록이 돼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지만요. 어떤 탱크 성능 안전 검사 또 거기서 탱크 시험자가 할 수도 있고 기술원도 할 수 있죠. 그럼 고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등록된 법인이 할 수가 있다. 이게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뭐라 그랬죠? 어떤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등을 받은 지정된 법인 이런 데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또 지정이 됐으면은 뭔가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정됐다는 지정서인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교부해주고 그리고 또 대행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한다. 누가 하냐면 소방청장이 한다. 왜? 소방청장이 지정을 해줬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뭐 요쯤에서 여기 한 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항상 처음 듣는 거 또 이런 얘기 자체는 평소에 처음 공부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 누가? 관계인이. 근데 전문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격자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그자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를 하게 되고 그자의 어떤 조언이나 권고를 따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이잖아요. 그 회사에. 근데 어떻습니까? 뭔가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해서요. 제조소 등의 규모가 크거나 그럴 때 바깥에 전문기관이 있으면은 그자한테 업무를 대신시키면 훨씬 효율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자를 대행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행을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정을 한다. 그래서 탱크 시험자로 등록된 법인 뭐 상당히 고도의 능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뭔가 어떤 대행기관으로 지정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증표로서 뭐를 주죠? 어떤 여기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누가? 소방청장이 지정했으니까 그자가 한다라고 예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조금 지금 뭘 했냐면요. 탱크 시험자로 등록된 법인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또 여기는 탱크 시험 등록 시험자로 등록된 자는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합당한 어떤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탱크 시험자 등록과 관련한 데는 일이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탱크 시험 등록자. 탱크 시험 등록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등록자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결국 어땠죠? 탱크에 어떻습니까? 어떤 압이 상승될 때 견딜 수 있냐 없냐, 또 용접 부위에 어떤 여기 문제성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거를 시험 확인하는 게 탱크 시험자의 시험자다. 근데 그런 업을 하고자 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한다. 근데 그럼 한 여러분 봅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등록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계속 각종 업무가 시도지사 선에서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랬었죠? 제조업자 어떤 제조소 등의 등록 누가 해줬죠? 시도지사. 또 완공검사 누가 해줬죠?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탱크 시험자 등록도 시도지사가 한다. 그래서 여기 등록을 하라고 돼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뭐 그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신청서 접수한 다음에 여기는 가볍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15일 이내에 어떤 뭔가 문제가 없고 기술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요, 그때 등록증을 교부를 해준다. 그리고 봅니다. 이 업자한테 소속되어 있는 어떤 여기 기술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술자들은 자기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 자격증 못 봤죠? 저는 기술계 자격증 중에서 뭐 국가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일러 기능사도 있어요. 보일러 기능사는 좀 여담으로 얘기하면요, 오래전이지만요, 어떤 기관 주임이 이게 저한테 지시에 항명을 하고 저한테 폭행도 간 적이 있었어요. 소장을 하는데 그래놓고 기관실에 자기가 문을 잠가놨어요. 그리고 직원들 내보낸 다음에, 그리고 바깥에다가 내가 여기 안전관리지니까 선임됐으니까 손대지 마.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오너한테 보고를 드렸죠. 막 화가 났고, 그래서 여기 직원들한테서 내가 책임지니까 이거 와서 이거 쳐가지고 여기 문 열어. 그래서 열은 다음에 가동시켜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일러 기능사 시험을 봐서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던데요. 한 30일 만에 다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필기 시험이 나와가지고 60문제가 나와가지고 여기 60점, 그리고 여기 36개 이상 맞으면 되고요. 그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큰 어떤 실내 방에서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보일러실이 보이면서요, 화살표가 막 날라오면서 어떤 부품을 딱 가리면서 요 부품 이름을 쓰시오. 쓰고. 그 다음에 뭐 보일러 가동하다가 뭐 이런 현상이 났다. 뭐 그러면서 보일러가 뭐 어디 막 넘치고, 요럴 때 대책이 뭐냐? 또 쓰고. 보게 시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끝났어요. 시험 합격하는데.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놓고, 그리고 자격증은 없지만 말 잘 듣는 직원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기관실이 제 수중에 들어왔었어요.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요. 그래서 여기 그 등록 이런 기술자들은 그 자기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수첩에다가 어디에 선임되고 어디 뭐 이런 걸 다 써놓게 돼 있어요. 기술 여기 자격 기술증에 그 등록 신청할 때 거기 필수 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요원으로 됐다 하면서 기입을 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가면요, 이렇게 어디 조회하기 전에 이거 보면은 명확하게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했나 이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술력이 근무한 거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예방 규정이라는 게 나왔다. 뭐 여기 예방 규정에 대해서도 먼저 개요를 한번 뭐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한번 볼게요. 한번 봅니다. 제조소 등은 항상 위험 요소가 있죠. 언제 뭐가 위험 물질이 누출될 수도 있죠. 또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여기 옮겨 붙을 수도 있죠. 또 안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압이 팽창해서 빵 하고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죠. 또 내부적으로 자연 발화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평소에
그 제조소 등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때 요럴 때는 요떻게 되고 요렇게는 요떻게 하고 뭐 지침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방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타이틀을 그래서 예방 규정이라고 붙였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니다. 그럼 예방 규정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시도의사가 만듭니까? 본부장이 만듭니까? 서장이 만듭니까? 아니면 그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만듭니까? 관계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자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여기 예방 규정을 여기 어떤 작성을 하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죠? 예방 규정 작성한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한테 제출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방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외우는데 급급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는 대로 어떤 급급하다 보면요. 뭔가 사람으로 치면요. 뭔가 기초나 기본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 내릴지가 몰라요. 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위험물이 여기서 뭐냐. 인류서부터 육류다. 왜 이게 위험하고 뭐 산화성 뭐 고체서부터 쫙 있는 거 아닙니까? 성질이 다 달랐죠? 지정수량 다 각각 달랐죠? 또 그리고 그 어떤 제조 또는 저장 취급하려면은 어떤 그런 어떤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설 기준 나왔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이런 위험물과 관련해서 어떤 제조소 등을 설치 변경할 때 등록을 하라 그랬죠? 또 다 끝난 다음에 거기 허가를 완공 검사를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안전관리 쭉 하면서 거기 유질 관리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되고 여태까지 사고 날 만한 일에 대해서 예방 차원의 규정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해.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여기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하면요. 뭔가 사고 발생 가능성 낮죠?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빠르죠? 그거 안 된 데가 거기 고향에 있는 무슨 거기 옥외 저장소인 거 아닙니까? 불이 나도 모르고 앉았고 그리고 거기 나중에 와서 헛소리하고 또 거기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풍등 날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저장소 다 폭발하고 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핑계고 유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게 국가기관인 한국송유관공사에서 그렇게 어수룩하게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예방규정이다. 예방규정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누가 작성하냐? 외울 필요가 아니라 개념을 한번 봅니다. 예방규정을요. 그 누구의 시설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죠? 그 관계인의 시설인 거 아닙니까? 관계인은 누굽니까?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래서 제조소 등의 저는 이렇게 소점관. 요걸 우리가 합쳐가지고 관계인이라고 얘기한 거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작성한 다음에 끝납니까? 어떤 여기 제조소 등에 대해서 누가 설치 허가를 내줬죠? 누가 완공 검사를 내줬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공부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이렇게 제가 여기 쓰는 거를 여러분도 한번 쓰면서 그리고 또 공부할 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대충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면요. 크게 말로도 한번 해보고 또 그리고 말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려고 내가 뭔가 입을 움직여야 되죠? 또 말을 했으면 내가 한 말이 내 귀로 들어와서 또 한번 대뇌에 자극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번 쓰면은요. 엄청나게 삼중 효과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제조소 등이 이거를 작성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작성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니까요. 시험에는 요 대상 아닌 거 찾아봐. 그래가지고 지정 수량을 거짓말로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물론 지난번 2018년 하반기 중앙통합도 여기서 거짓말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한번 봅니다. 제조소가 먼저 나온다. 제조소. 그런데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제조소는 어떻죠? 아무래도 어땠습니까? 위험도가 높은 게 그걸 만드는 거니까 위험도가 높죠? 지정 수량을 적게 했다니까요. 지정 수량을 10배로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배. 다른 것보다 굉장히 지정 수량이 적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죠? 5개 저장소가 나오는데 5개도 나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바깥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옥내로 왔다가
이거 해야지 이게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어땠죠? 또 옥에 바깥으로 또 나가가지고 옥에 저장 탱크가 있다. 탱크 저장소가 있다. 탱크 저장소가 있는데요. 이제 봅니다. 제조소가 지정 수량이 가장 낮았죠? 10배 이상. 그리고 옥 외에는 어땠죠? 100, 150, 그리고 200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서 외우세요. 눈대중으로 대충 했다가 이게 외워지겠습니까? 이거를 150을 200으로 해놓고 100을 150으로 해놓는다니까 여태까지 시험이. 제조소는 잘 안 틀리니까 거짓말 잘 안 해놓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게요. 예방 규정을 제정할 때 모든 제조소들이 그렇게 한다. 지정수량 일정 배수가 있다. 그때 어땠죠? 어떤 제조소 그리고 저장소가 나오는데 저장소가 어땠죠?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탱크다. 10, 100, 150, 200. 여기서는 50씩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10배였죠? 이렇게 해서 자꾸 떠들어가지고 내가 얘기한 게 내 뇌리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리되고 암기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봅니다.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 이거는 어떤 지정 수량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다. 안반 탱크소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반 탱크 저장소. 그리고 그다음에 나왔던 게 이송 취급소. 이송 취급소는 파이프라인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를 봅니다. 7번째 뭐였죠? 지정 수량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거 보세요. 다만은 지금 예외는요. 지금 너무 빨라. 이거 외우려다가 앞에 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잘 안 나와 다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방 규정 작성에 대한 대상 제조소 등이 있다. 그래서 어땠죠? 제조소 그리고 옥에 바깥의 저장소 안에 들어간 옥내 저장소 다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옥의 저장 탱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여기 제조소 옆에 일반 취급소 10배, 100배, 150배, 200배 안반 그리고 이송 취급소는 이거는 거기 지정 수량에 대한 얘기 없다. 이게 바로 예방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여기 제조소 등이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한 번에 안 헤어져요. 지금 한 3번, 4번 하세요. 3번, 4번 하고 문제는 뭐냐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또 외우세요, 또. 그렇죠? 그러면은 한 24시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외우. 그러면 48시간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잊어버리죠? 계속 외우죠? 한 72시간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서부터는 72시간에서 머문다니까 시험 보기 전에 사흘 전 간격으로 계속 외워야 돼.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 두뇌를 가지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떠냐면요. IQ 검사하면 한 중간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두뇌 지수가. 저는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가 자격증 여러 개 다 땄어요. 땄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책을 사가지고 주로 뭐가 나왔나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되냐. 아, 요거 외워야겠다. 계속 그걸 어떤 적고 그래가지고 다 통과됐어요. 뭐 그러면 여러분도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두뇌가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한 한국인의 한 평균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 평균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아주 가벼운 기억은요 몇 달도 가 1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쉬운 이게 암기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속해도요 한 사나흘 안 하면요 머릿속이 가물가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한 사흘 되기 전에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는 폭풍 암기로 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예방 규정에 포함될 사안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를 돌돌 외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뭐라고 했죠?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무, 조직. 누가 이 사람 안전관리, 여기 이런 안전관리 업무 한다. 그거를 예방 규정에 집어넣어야지. 책임관계 명확해지죠? 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보세요. 직무,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 이름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보세요. 집안에 초상이 났거나, 뭐 아들이 장가를 갔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 동안 병원에 있다. 그랬을 때 퇴직하지 않았다. 그러면 직무대행자를 맡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자에 대한 사항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학 자동차와 관련되는 거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거기 위험물질을 어떤 위험물질에 대해서 나중에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일반 그런 거로 잘 안 되니까 화학 자동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찰 같은 거 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법조문은 이거 말고도 또 잔뜩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거는 암기 안 하면 못 외우죠. 이런 박스 안에 있는 건요, 갯도로 찍으면 거주 적중 확률이 9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로 돌파, 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어떤 1번 말을 해서 자꾸 안 됐지만 그러다 보면 갯도를 치잖아요.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학교에 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뭡니다. 근데 통합작용은 뭐냐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공장,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하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조소 등은 주로 이런 산업시설, 그리고 공장 같은 데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뭐가 있냐면요, 거기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1타 2피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여기였다. 그래서 뭐 그 내용도 어떤 거기 박스 안에 잠깐 적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뭐라 그랬죠? 어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재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시도의사 또는 소방서장한테 그 어떤 예방규정 한부를 첨부하라 그랬잖아요. 법에서는 시도의사를 그랬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소방서에 가서 제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규칙에서는 시도의사, 소방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한번 봅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제출받은 시도의사가 봤을 때 예방규정이 잘 돼 있으면야 뭐 별 문제 있겠습니까? 이게 억셉트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뭔가 결함이 있어요. 잘못됐어요. 중요기준, 세부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돌려보내거나 이거 고쳐하고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결국 시도지사가 제조소 등에 대해서 생사수탈권을 다 들고 앉은 거 아닙니까? 허가도 내주죠. 완공검사해주죠. 또 거기 여기 여기 예방규정을 작성했을 때 제출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각종 권한 행사를 시도지사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정기 점검도 있고 정기 검사도 있잖아요. 정기 점검도 있고 정기 검사도 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정기 점검보다 정기 검사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정기 검사는 주기가 짧지만 정기 점검은요, 검사는 주기가 길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쯤 볼게요. 이쯤 봐서 뭐냐면요, 정기 점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근데 그 대상을 읽어보시면요, 여기 예방규정 작성해야 되는 대상하고 대부분 일치하지만 조금 다르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같은 거는 같은 것대로, 다른 거는 다른 것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정기점검 대상에 보시면요, 기억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기억서부터 쭉 보고 들어가가지고요. 앞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여기 기억서부터 보시면요, 이송 취급서, 그리고 일반 취급서까지 있죠? 일반 취급서까지 쭉 나오죠. 여기 일반. 여기까지는 예방규정 대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죠? 그렇지만 아닌 게 있었잖아요. 추가가 뭡니까? 바로 밑에 3번, 2번, 3번, 4번은 여기 없는 게 여기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였습니까? 여기 지하 탱크 저장소, 그리고 이동 탱크 저장소, 이거는 유저 차량 같은 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하는 탱크로서 일반 취급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예방규정 적용 대상과 정기점검 적용 대상이 거의 같다. 그렇지만 정기점검 대상은요,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해서 거의 플러스 지하 내려갔다가 또 유조차 한번 타고 들어간다. 요게 추가가 된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요, 저같이 깐깐한 사람이 시험 문제 내면요, 요런 것만 골라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한 60점, 70점 맞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근데 뭐 지나치게 이런 것까지는 잘 안 하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정기점검 주기 어땠죠? 연 1회 이상 받으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연 1회 이상이죠? 연 1회 이상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받으라. 그런데 그 밑에를 가서 보십니다. 어떤 점검에 또 뭐가 있었죠?
구조안전점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구조안전점검이다. 요거 말고 요거 관련해서 구조안전점검이다. 근데 어떤 구조 이거를 안전점검합니까? 대상이 그랬잖아요. 어떤 거였습니까? 5개 탱크 저장소 중에서 5개 탱크 저장소 중에서요. 탱크 저장소 중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구조안전점검이라는 걸 별도로 받아야 돼요.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근데 이거 어땠습니까? 최대 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50만 리터 이상일 때 그때 여기 구조안전점검 이거를 또 받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밑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복잡한 거는 잠깐 빼버리면서 가서 봅니다. 구조안전점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정기검사가 별도였죠? 정기검사 이쪽 와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뺐습니다. 일부 왜 뺐냐면요.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잘못하면은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안 되면서 그냥 골만 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정기검사를 들어갑니다. 정기검사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말고 다른 법령에서 보면요. 점검이나 검사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요. 검사가 점검에 비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일상점검 막 그런 거 있죠? 그렇지만 검사는 깊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여기 정기검사 대상은 어땠죠? 50만 리터 이상. 여기 5개 저장 탱크 저장소 여기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라. 결국 어땠습니까? 우리가 구조안전점검 대상하고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정기검사 대상은 동일했잖아요. 50만 리터 이상. 그러면서 거기 주기도 가서 봅니다. 여기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주기에 대해서 얘기되면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길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길게 잡아놓은 거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 길게 잡아놓은 거 예를 들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두 가지를 했다. 첫 번째 어땠죠? 완공검사 필증 받은 날로부터 12년. 완공검사 필증. 이거 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에 한다. 굉장히 길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였죠. 최근에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어떤 전에 바로 앞에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요때 받으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 요때 받으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완공검사 필증 받은 날로부터 12년 그리고 최근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11년 요 기간 이내에 다음 요때 받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였는데 이번 시간에 나름대로 좀 복잡한 것도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요를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얘기를 들면요.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가 있다. 그런데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 그 관계인한테. 그리고 행정기관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 본부장 서장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 즉 위험물 취급 자격 있는 사람을 시키는데 아무나 합니까? 아니었잖아요. 관련되는 자격증 3가지가 있었잖아요. 기능장,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 이런 사람은 모든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다. 즉 선임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됐죠.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 누가 교육 주관했죠?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요. 사류만 자격이 있다. 모든이 아니었다. 또 여러분 봅니다. 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합니까? 관계인. 어떨 때 선임하죠? 언제까지 하죠? 앞에 있는 사람이 잘린 날 해임 또는 어땠죠? 그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내. 그러면 선임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고 선임 신고를 해야 된다. 누가 누구한테? 관계인이 여기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언제까지? 14일 내. 맨 처음에는 30일이었죠. 그 다음에 14일이었죠. 또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가서 보시면요. 근데 안전관리 관련해서 그 직원으로 들어가서 선임되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큰 회사 같은 데나 이런 데는요. 뭔가 전문적인 어떤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법인 같은데 거기는 인력도 많고 장비도 많아요. 거기 업무 대행 시켜주고 그 용역비만 주면은 간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 대행기관이다. 근데 누가 지정을 합니까? 그 사람을 청장이 지정을 한다.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요. 또 탱크 시험 등록자로 등록을 한다. 그 누구한테 등록하냐면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탱크의 성능이 중요한 거예요. 누설이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방 규정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뭡니까? 유지 관리할 때 뭔가 필요한 사안들, 안전관리자, 또 어떤 거기 안전 순찰, 안전과 관련되는 거를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예방 규정이다. 그런데 모든 제조소 등이 다 예방 규정 작성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땠죠? 제조소, 그리고 바깥에서 보세요.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옥외 저장 탱크, 그리고 안반, 이송, 그리고 어떤 일반 취급소. 근데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는 10배죠? 그런데 10배 이상이죠. 그리고 어땠죠? 옥외 저장소는 100, 그리고 옥외 저장소는 100이지만 실내, 옥내는 150, 그리고 옥외 탱크 저장소는 200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또 우리가 어땠죠? 예방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법이지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통합으로 작성하면은 뭐 따로따로 했을 때 일어나는 혼란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통합 작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정기 점검도 있고 또 정기 검사도 있어요. 또 정기 점검과 관련해서 구조 안전 점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했죠? 여기 이렇게 얘기를 봅니다.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그리고 정기 검사는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완공검사 필증 받으려고부터 12년 이내. 그리고 또는 최근 정기검사,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한다. 기간 차이가 되게 컸죠.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점검은, 그리고 여기 조심하는 게요. 정기점검 대상과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조금만 달랐잖아요. 그래서 예방규정 여기 적용 대상을 그대로 정기점검에 오고 and 알파 지하 탱크 저장소와 이동 탱크 저장소가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예방규정 작성한 다음에 지하 내려왔다가 또 탱크로리 타고 나갔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등이 있다라고 얘기되었고, 그리고 정기검사는 뭐 주기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비교적 조금 외울 게 복잡한 게 있었죠. 복잡한 거는 같이 옆에 펼쳐놓고 양쪽을 비교해 나가세요. 동일한 거 있죠? 그리고 서로 다른 거 이런 것만 체크해가지고 반복을 해서 뭐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꾸 암기가 잘 안 되는 거는요. 방법은 어떤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머리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어느 시점 가면은 외워진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관심을 덜 갖죠? 외웠던 게 또 잊어버려요. 또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면 시험장 가서 마킹하고 나올 때까지. 그래놓고 물론 시험 끝나고 나서는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요. 이제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요. 자체 소방대서부터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